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2024년 4사분기 이렇게 집계해 보니까 총 876조. 이제 한 100조에서 한 120조만 더 늘어나면 가계부채 2000조 넘기는 것도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 기조 아래에서는 가계부채가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꽤 충격적인 상황인데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임계 수준을 넘어서서 저게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아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늘어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냐. 뭐 어차피 개개인별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빚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계부채는 남의 나라 이야기. 근데 빚이 정말 일상생활을 부담으로 아주 깊숙이 치고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부채는 현실입니다. 아주 심각하고 아주 충격적인 이제 상황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집이 망했다. 뭐 집안이 망해서 뭐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그냥 소재로만 생각하면 그런가 보다이지만 그게 자기네 집에 현실로 이제 닥치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죠.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는 고아는 아니지만 고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불행하겠냐라는 겁니다. 이제 엄마나 아빠와 같은 친부모의 보살핌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그 모진 세파를 자기 몸으로 다 이렇게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건 매우 힘든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제 뭡니까 생떼를 쓰고 또 기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마치 어른인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다 감내하며 지낸다라고 하면 어렸을 때 그 어린 마음이 동심이 다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잔인하다라는 걸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겪게 되면 이제 인간미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걸까요? 사실상 저 가계부채는 지금의 정부, 이전 정부, 역대급 정부들이 계속 만들어왔던 폭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을 올리겠다고 기득권들, 재벌가들, 족벌가들 건설업계 그리고 이제 주식회사들 그들을 돈 더 벌게 만들려고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전부 다 이제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게 다 떠넘긴 이제 결과가 저 가계부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들도 말로는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다라고 떠들어대지만 그들의 상당수는 재벌가들, 족벌가들, 가진 자들, 있는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의 입맛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모양이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가진 자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문재인 정부나 그전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진보다 보수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냥 편가를 이기고 갈라치기이고 적당한 그냥 흉내질일 뿐인 거지. 실제로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가진 자들, 있는 자들을 위한 이제 대한민국 운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보십시오. 이재용. 온갖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다 했지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기 신세계의 정용진. 그 또라이 같은 놈이 신세계 그룹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어도 아무도 그를 끌어내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대한민국의 이 세뇌된 그 노예근성 때문에 저러는 것 같습니다. 씁쓸하죠. 가계부채가 저렇게 엄청난데 빚을 그렇게 많이 지게끔 만들었는데 금융권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연봉장치하고 성과급 잔치하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죠. 그리고 금융감독원 김주현 금융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업계 이해관계자들하고 결탁해서 같이 헤쳐먹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그 자리에 앉혔어요. 도둑을 잡으라고 곳간을 맡겨놨는데 알고 보니까 그 곳간에서
그 도둑놈들하고 갑자기 이제 같이 결탁해서 물건 빼돌리는 그런 앞잡이들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입만 나불나불.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인 거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겠냐, 어떤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까 생각해보면 깝깝하죠. 이래저래 가계빚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디 하나가 무너져야 끝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은행들만 배부르는 거죠. 배부르는 거죠. 가계부채 2000조 임박한 세상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빚만 없어도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절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는 거라고.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에게 열릴까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는커녕 다시 올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참 씁쓸한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을 살아가는 서민들 절대로 빚을 줘서는 안 됩니다. 빚 줘서는 안 되고요. 어떤 식으로든 아주 적은 돈이라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고 계속 저축을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삶의 기반을 전부 다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되게 씁쓸한 게 주택담보대출이 1년 만에 51조가 늘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가계부채가 전년 동기 대비 19조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가계 대출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것. 은행, 보험사, 대부업계 등의 금융사 대출에 카드 사용액을 더한 가계빚이라고 합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들이 금방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충격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빚 내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저 빚의 폭탄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피를 흘리며 낭자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꽤 무서운 상황들, 꽤 움찔하고 꽤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고금리에도 대출이 늘어나는 게 멈춰지지 않고 있다는 것,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는 그런 제어를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